네, 스쿼시 앤 스트레치 디포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쿼시 앤 스트레치라는 단어는 2D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기법에 관련된 용어이고요. 지금 썸네일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의 표정 변화라든지 어떤 사물의 어떤 운동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 변화의 과정을 훨씬 더 과장시켜줌으로 해서 그 인물이나 오브젝트들이 더욱더 생동감이 느껴지게끔 그런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표현할 때 쓰는 기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오브젝트의 볼륨을 실루엣 자체를 찌그러뜨리거나 늘려주는 그럴 수 있는 옵션들을 준비해서 이 유사한 개념의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디포머가 이제 C4D에서 말하는 스쿼시 앤 스트레치 디포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C4D 씬의 예제 파일을 보고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스쿼시 앤 스트레치도 이제 오브젝트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차일드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옵션의 그 종류를 보시면은 앞서 왔던 그런 앞에서 보았던 기본 디포머들보다 옵션들이 조금은 더 많이 있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얘도 좀 차근차근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먼저 보면은 디포머를 적용하기 전에 이 오브젝트의 크기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큐브 오브젝트의 높이 값만 참고를 할게요. 높이 값이 지금 400cm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왜 체크를 했냐면 스쿼시 앤 스트레치 디포머는 이 메인 끝점과 중심점 그리고 가장 바닥의 아래점을 기준점으로 세 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 값을 저희들이 이렇게 옵션으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디포머가 오브젝트에 적용이 될 때에 이 디포머가 받는 힘의 그 범위를 이제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몇 센티미터, 아래쪽으로 몇 센티미터의 공간으로 적용을 할 거냐 그런 얘기고요. 지금 센터를 이제 0%, 기본 0%로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위로 200cm, 아래로 마이너스 200cm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해 놓으면 지금 이 큐브가 가지고 있는 높이값 400cm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값이 세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탑, 센터, 버텀이 적절하게 이렇게 세팅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팩터라는 옵션 값이 지금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값이고요. 이 100이라는 기준에서 플러스 쪽으로 더 쭉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스트레치 쪽이 되는 거죠. 쭉쭉 늘어나는 그런 동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길이도 늘어나지만 부피 자체도 이렇게 홀쭉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성이 있는 물체가 이렇게 쭉 늘어날 때에는 단순하게 높이값만, 길이값만 늘어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피는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동세 자체가 길쭉해진다면 어느 한 부분은 점점 가늘어져서 이런 동세가 나오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팩터 값을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꾹 눌리면서 부피 자체가 쭉 이렇게 퍼지는 이런 동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팽창을 표현하는 그런 벌지 디포머랑도 비슷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좀 다르다는 점은 길이가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팩터 값이 이렇게 줄어들 때는 높이도 같이 줄어들면서 옆으로 이렇게 부풀어지고 플러스 값으로 갈 때는 쭉 높이가 길어지면서 홀쭉해지는 이런 동세 표현을 가지고 저희가 만약 키프레임을 준다고 하면 얘네들이 뭐 이렇게 힘이 응축이 됐다가 뭐뿅 하고 늘어나는 이런 동세 표현을 팩터의 키프레임을 저장을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탑, 센터, 버텀 그리고 팩터 값으로 그런 이런 기본적인 동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 값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거나 아래쪽으로 올려보면 이 무게중심, 이 동세의 중심, 무게중심이 되는 기준점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더 디테일하게 뭐 얘가 더 위쪽을 향해서 가는 동세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뭐 중심이
그러니까 두꺼운 부분들이 저 위쪽으로 쏠린다든지 반대로 아래로 떨어진다. 그런 동세라면은 중심 자체를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센터에 대한 옵션 값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팩터가 들어갔을 때 이 팩터가 가지고 있는 그 효과보다 훨씬 더 과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expand라는 값으로 더 이렇게 과장을 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expand의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스무드 스타트 엔드는 저희가 그 디포머에서 그 필렛 옵션 썼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면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스무드하게 시작점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볼록하게 윗부분을 보시면은 스무드 값이 올라가면은 커브가 한 번 더 이렇게 더 처지는 느낌으로 마치 저희가 필렛을 줬던 것처럼 동세 자체에 이런 곡선을 한 번 더 쳐주는 그래서 필렛과 유사한 옵션이 스무드 스타트, 스무드 엔드 값입니다. 시작점과 그 끝점 쪽에 각각 이렇게 다른 값으로 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커버처도 기본적으로는 100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커버처 값이 없게 되면은 이 그냥 리니어하게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볼륨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커버처는 완전히 0으로 놓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간값에서부터 뭐 100%까지 그 사이를 여러분들이 과장하고 싶은 그 정도를 커버처 값으로도 이렇게 조절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보자면은 뭐 위에서부터 차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이 어스펙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스펙트 값도 이게 지금 모양이 100%로 가게 되면 이제 퍼지티브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은 동세가 되지만 마이너스 값으로 가게 되면은 그 역할이 이제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팩터 값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얘가 길이가 길어지면서 홀쭉해져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불룩하게 표현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좀 이건 어색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값으로 되도록이면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탑, 센터, 버텀 정해주시고 그다음 기본적으로는 팩터 값으로 큰 느낌을 정해주지만 좀 더 과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익스펜드 값 그리고 마찬가지로 익스펜드가 더 떨어지게 되면 조금 더 강도가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0%로 놓으시고 그리고 이 변화하는 곡선의 느낌을 추가하고 싶다. 그럼 스무드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커버처로도 약간의 이런 동세 표현은 과장된 그 정도를 조금은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옵션들만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하는 곡선의 그 모양을 이 프로파일을 좀 다양한 패턴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그냥 스퀘어 기본 옵션으로 놓고 쓰시는 게 가장 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커스텀을 하고 싶다거나, 그럼 이제 파워 값을 조절을 해서 이런 중간의 느낌을 조절하거나, 혹은 스플라인이라고 해서 지금 밑에 있는 이 커브, 그래프를 직접 조절을 하셔서도 이렇게 중간에 면이 변하는 모양을 이렇게 커스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처음에는 아마 그냥 기본적인 스퀘어로 놓고 쓰시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옵션을 익히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거를 좀 보시면은 만약에 첫 번째로 이렇게 세팅하는 탑, 센터, 버텀의 이 거리 값이 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은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 각각 들어가 있죠. 탑, 바텀 쪽에. 근데 이 큐브의 값은 높이 자체가 400이라는 높이를 갖고 있는데 그 이 스쿼시 앤 스트레치의 범위 값이 100부터 마이너스 100까지만 적용을 한다라는 이런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팩터로 스트레치를 쳐도 이 곡선으로 이렇게 홀쭉해지거나 부풀어지는 이 영역이 이렇게 원본을 기준으로 위로 100, 아래로 100 정도의 그 포함하는 그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만 스쿼시 앤 스트레치가 적용이 됩니다. 마치 저희가 이런 4프로 영역을 제한했던 것처럼 혹은 디포머의 케이지가 이렇게 제한이 됐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의도를 하신다면 의도적으로 이 범위값을 제한을 해 주셔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이 값을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이 값에 딱 맞춰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 마이너스 100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하기가 좀 번거로우실 때는 fit to parent 하시면은 자동으로 탑하고 바텀 값이 맞춰 들어가지겠죠. 그래서 fit to parent라는 버튼이 또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요. 뭐 옵션 설명은 뭐 이 정도면은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뭐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룹에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 공간을 염두해서 스쿼시 앤 스트레치의 이 거리값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팩터를 이렇게 높여 보시면 전체적인 동세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스무드 값을 넣어서 이게 약간 커브가 이렇게 이중으로 먹고 있죠. 그런데 스무드 값을 또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입을 다시 스퀘어로 바꿔주게 되면 자연스러운 이런 곡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센터 값이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센터가 만약 0에 맞춰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대칭을 가지고 이제 모션을 쉐입을 이렇게 바꿔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쿼시 앤 스트레치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도 좀 변화가 있어요. 이게 자기가 지금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 오브젝트의 부피에 정확하게 중심에 맞아야지 이런 대칭 움직임이 나오고요. 만약에 스쿼시 앤 스트레치 위치가 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위치가 바뀌게 된다면은 스쿼시 앤 스트레치가 되는 동세 자체에도 뭐 이런 변화가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도도 마찬가지. 뭐 이런 식으로 각도에 의해서도 그 결과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응용해서 또 재미있는 또 원래 이제 스쿼시 앤 스트레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전혀 또 다른 새로운 움직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건 뭐 온전히 작업자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부분만 확인을 하시고 잘 고민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썼을 때의 모션에서 어떤 느낌으로 나올 수 있는지 간단한 두 번째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레퍼런스로 봤던 이미지들 중에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봤고요. 추러스죠? 추러스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그래서 추러스라는 것도 모델링이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저희가 플라워라고 하는 프리미티브 이런 스플라인을 가지고 간단하게 스윕 넙스를 가지고 덩어리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스윕 넙스가 가지고 있는 그 디테일 쪽에 스케일 값 그래프를 살짝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 올려서 이런 식으로 볼륨 표현을 아주 살짝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윕 넙스 그 모델링 오브젝트를 다루는 그 제너레이터를 다루는 그 해당 강좌에서도 좀 자세한 설명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너레이터에다가 디포머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제 널 오브젝트로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아래에 그 덩어리와 디포머를 동급으로 이렇게 차일드 시켰죠. 그래서 스쿼시 앤 스트레치는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높이를 다 커버하는 그런 거리 값으로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팩터를 조절을 해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팩터 값으로만 요 팩터 값으로만 키프레임을 줘 볼 거예요. 그래서 팩터가 100%가 기본 형태니까요. 뭐 0프레임에서 0프레임에서 팩터 값의 앞에 이런 회색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시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키프레임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5프레임 정도
얘가 마이너스 값으로 약간 이렇게 줄어들어서 늘어나기 전에 조금 뭔가 이렇게 힘을 받는 듯한, 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해 주시고요. 얘가 뿅 하고 늘어나는 타이밍을 10프레임 정도 줘볼까요? 5프레임에서 15프레임 정도, 20프레임 쪽 가서 쭉 늘어나는 동세 표현을 170% 정도에서 키프레임을 다시 주시고, 얘가 슉 하고 다시 줄어드는 그런,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100% 값을 줘서 키프레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뿅, 뭐 이런 느낌으로, 쭉 이런 느낌으로 지금 모션이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뿅 했다가 돌아오는 게 약간 루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요 안에, 여기 지금 타임라인을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안에서도 키프레임의 위치를 이렇게 선택해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타이밍이 마음에 안 드실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키프레임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모션 작업을 하실 때에는 타임라인이라는 이런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타이밍 조절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간단하게만 예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만 타이밍을 조절해서 플레이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쫀쫀한, 아직 이렇게 제 마음에 쏙 들진 않지만 큰 동세가 표현이 되는 모션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런 탄성에 의한 또 흔들림을 저희가 그 쉬어 디포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응용을 해보면 모그라프의 이펙터에 딜레이 이펙터를 스쿼시 앤 스트레치 다음에 적용이 되도록 여기에 같은 접었다 폈다 하면 이제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딜레이 팩터가 스쿼시 앤 스트레치의 다음으로 오게끔 위치를 시키시고, 디포머, 딜레이 팩터의 디포머 탭 보시면 이제 포인트가 변화할 때 얘를 디포머로 쓰겠다. 그래서 이펙터에 있는 모드를 스프링 모드로 바꿔주시고, 스프링 값을 조금 이렇게 뭐 한 75 정도의 값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뿅, 이렇게 확실히 딜레이 팩터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탄성 표현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팅을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고, 물론 키프레임을 다 수동으로 찍어서 그래프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텐션감을 조절하는 연습도 반드시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모션에 집중이 된 뭐 컨텐츠라기보다는 이 스쿼시 앤 스트레치 자체를 설명하는데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렇게 딜레이 팩터를 걸어서 뭐 이런 자연스러운 텐션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쿼시 앤 스트레치라는 거는 뭐 사실은 이런 좀 과장된 만화적인 애니메이션에서나 좀 쓰일 수 있는 그런 과장된 표현이라고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만, 꼭 모든 뭐 꼭 이런 경우에만 이걸 써라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얘가 어떤 요소로 이렇게 모양을 변화시키는 그 원리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꼭 이 스쿼시 앤 스트레치의 뭐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만 얘를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꼭 모션을 위한 또 적용을 꼭 100% 그때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뭐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를 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볼륨의 베리에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도 충분히 이런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실루엣 표현들의 베리에이션을 본다거나 뭐 그런 활용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고정관념에는 이렇게 갇히지 않으셔도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뭐 이것으로 이제 스쿼시 앤 스트레치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